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0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저명한 플레이어인 바이빗은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해킹 단체인 악명 높은 라자루스 그룹이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치명적인 해킹을 경험했습니다. 이 침해는 중대한 금융사고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전반에 걸쳐 시행 중인 보안 프로토콜의 무결성에 대한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즉각적인 여파로 시장에 충격파가 퍼져 자산 안정성과 규제 준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포괄적인 분석은 공격의 동기, 공격을 용이하게 한 보안 허점, 그리고 더 광범위한 시장 영향을 깊이 파헤칩니다. 자세한 분석은 바이빗이 에테레움 콜드 월렛에 대한 세심하게 계산된 침투를 조직하고 거래 서명을 조작하여 진정한 의도를 숨기는 가해자들이 사용한 정교한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술이 실행된 방식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의 우려스러운 발전을 반영합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변화하는 환경을 나타내며 기존 조치를 초월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해 관계자는 이 침해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를 모두 이해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용자 신뢰를 침식하고 업계 내에서 더 엄격한 규제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바이빗이 해킹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사용자 보안과 운영 무결성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여 잠재적인 미래 예방 조치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부문에 있어 중요한 학습의 계기가 되었으며 점차 격동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의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한 보안 방어에 있어 협업과 혁신을 옹호하는 한편 현재의 관행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빗 해킹 소개. 암호화폐 거래소로서의 바이빗 개요. 2018년 CEO 벤 주가 설립한 바이빗은 암호화폐 거래소 분야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재다능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바이빗은 수동소득 상품과 NFT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하여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거래소의 운영은 미국, 중국 본토, 싱가포르와 같은 관할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규정 준수와 규제에 전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선도주자 중 하나인 바이빗은 고급 거래 기능과 유동성으로 유명한 사용자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자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에 투자하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용자 간의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했지만 최근 해킹은 이러한 평판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고 중앙 집중형 거래소의 안정성을 둘러싼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킹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중요성. 2025년 2월 21일 바이빗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역사적이고 전례없는 침해를 기록한 대격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손실은 약 14억 달러에 달해 디지털 자산 역사상 가장 큰 도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침해는 주로 사용자 자금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바이빗이 에테레움 콜드 월렛에 대한 무단 침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강화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도 존재하는 취약성뿐만 아니라 현대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정교한 전술도 강조합니다. 해킹의 의미는 암호화폐 영역 전체에 반향을 일으켜 보안, 규제 감독 및 사용자 신뢰에 대한 이미 만연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바이빗의 총 자산이 53억 달러 이상 폭락하면서 이 사건은 중앙 집중형 거래소의 보안 관행과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 침해가 북한 정권과 관련된 전략적 및 재정적 동기로 알려진 국가 지원 라자루스 그룹에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빗과 CEO 벤 주의 초기 반응. 해킹 직후 바이빗 CEO 벤 주는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거래 커뮤니티 내의 공황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주는 다른 모든 콜드 월렛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출 요청을 처리하고 손실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사용자에게 안심시켰습니다. 바이빗은 촉박한 기간 내에 35만 건 이상의 인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99.9%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는 격동의 상황 속에서 사용자의 신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벤 저우의 위기 관리가 투명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사용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사전 조치와 바이빗 운영의 전반적인 무결성을 강조하면서 침해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약 80%의 도난 자산을 충당하기 위해 브릿지 대출을 통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사용자 보안과 운영 연속성에 대한 거래소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암호화폐 부문의 위기 관리에 대한 벤치마크로 특징지어졌으며 보안 사고를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해킹의 자세한 분석, 해킹 방법론, 약 14억 6천만 달러의 이더리움 손실을 초래한 바이빗 해킹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프로토콜의 취약성을 이용한 정교한 공격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이 침해는 2025년 2월 21일 콜드 월렛에서 웜 월렛으로 일상적인 이체를 하는 동안 감지되었습니다. 이 이체에는 바이빗의 보안팀이 모르는 사이에 조작된 다중 서명거래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었습니다. 해커는 해커가 피싱한 월렛에 합법적인 이체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수신자 주소를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이를 통해 해커는 바이빗이 이더리움 콜드 월렛을 제어하여 도난 당시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40만 1000개의 이더리움 토큰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활동은 블록체인 분석 분야의 유명 인사인 잭 XBT가 강조한 의심스러운 유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빗 CEO 벤주는 가려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모든 거래 서명자를 오도하여 조작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거래가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ETH 콜드 월렛의 기본 스마트 계약 논리가 변경되어 해커가 전체 월렛 내용을 제어하고 알 수 없는 주소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전술은 사이버 범죄자가 사용하는 방법론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가해자 식별 라자루스 그룹 해킹 이후의 조사 활동은 가해자를 파악하는 데 빠르게 집중되었고 예비 조사 결과는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을 강력히 지목했습니다. 이 국가 지원 집단은 암호화폐 부문에서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 악명 높은 사이버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인 아크엠 인텔리전스는 라자루스가 수년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를 표적으로 삼은 여러 정교한 공격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를 뒷받침했습니다. 라자루스와의 연결은 잭 XBT가 수행한 신중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립되었으며 그는 포렌식 그래프와 테스트 거래 분석을 활용하여 바이빗 침해와 그룹의 이전 운영을 직접 연결하는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은 악명 높은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로닌 네트워크 해킹을 포함하여 과거 해킹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전략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크엠은 라자루스가 작년에만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13억 달러 이상을 훔쳤으며 이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암호화폐의 무려 61%에 해당한다고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최근 침해의 규모와 방법은 암호화폐 공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해킹 기관의 정교한 운영 능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킹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타임라인. 바이빗 해킹의 타임라인은 파괴적인 침해로 이어지는 사건의 순서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은 2025년 2월 20일에 처음 감지되었는데 잭 XBT를 포함한 블록체인 분석가의 보고서에서 바이빗이 콜드 월렛에서 상당한 무단 유출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거래소의 보안 프레임워크 내에서 즉각적인 경보를 울렸습니다. 다음 날 보안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바이빗이 경영진은 내부 조사를 시작하고 사건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2월 21일 CEO인 벤 저우가 라이브 스트림 컨퍼런스에서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벤트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공격 중에 단 하나의 ETH 콜드 월렛만 손상되었고 다른 모든 자산은 다른 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같은 날 라자루스 그룹과의 연결이 확립되었고 자세한 증거가 지원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회사에 제출되었습니다. 침해 소식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분석가들은 거래소 전반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시장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공감을 얻고 있으며 기존 보안 결함에 대한 중요한 진단과 업계 전반에 걸친 미래 보호 조치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재정 분석, 해킹 후 총 자산 및 준비금, 전례 없는 1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 이후 바이빗이 재무적 환경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침해로 거래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초기 우려와는 달리 바이빗은 독립감사기관인 해킹의 확인에 따르면 부채를 초과하는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총 자산이 53억 달러 이상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준비금은 건전해 보이며 해킹으로 인해 유동자산이 상당히 손실되었지만 바이빗은 재정적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이 위기 동안 바이빗의 운영 투명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CEO인 벤주는 사용자 자금이 거의 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해킹으로 인해 고객 손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1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35만 건 이상의 출금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심각한 운영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용자에 대한 거래소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거래소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른 운영에서 긴급 지원을 유입하여 절실히 필요한 유동성을 촉진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구성 측면에서 바이빗은 에테레움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상당한 디지털 통화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이 거래소는 사용자 기반과 투자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이러한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자산 관리 정책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평가와 분석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시행 중인 보안 조치가 향후 이러한 규모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바이빗에서 보고한 손실과 복구 노력. 바이빗 해킹으로 인한 손실은 약 14억 6천만 달러로 추산되며 주로 도난당한 에테레움과 다른 알트코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침해 이후 분석가들은 해킹그룹이 허가받지 않은 액세스를 허용하는 멀티시그 콜드 월렛 메커니즘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암호화폐 해킹으로 분류되어 시장 전체의 광범위한 공황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그 후 바이빗은 이해 관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눈에 띄는 복구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CEO 벤 주이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상당한 자금이 빼돌려졌지만 플랫폼의 인프라 무결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이빗은 바이넌스와 비제를 포함한 다양한 업계 참여자의 상당한 지원을 포함하여 비상자금 이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운영을 안정화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이체 주입은 약 10만 ETH와 수백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출 요청을 관리하고 고객의 즉각적인 우려를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바이빗은 사용자 계약 프로토콜과 보안 조치에 대한 강력한 감사 및 분석을 구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커가 현재 제어하는 약 50만 ETH에 대한 액세스를 잃고 복구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해킹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 구제 수단에 대한 거래소의 집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바이빗 이 전략에는 암호화폐 공간 내에서 향상된 규제 표준을 옹호하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시도에 대한 억제력으로 보다 엄격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시장 영향 및 암호화폐 가치 변화. 바이빗 해킹의 여파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반향을 일으켰고 에테레움은 침해 이후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테레움의 가격은 사고 직후 약 5% 하락하여 약 2,68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개별 암호화폐가 광범위한 시장에서 유동성과 거래량에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대규모 중앙 집중형 거래소를 둘러싼 개발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장 반응에는 투자자들이 변동성 있는 자산에서 도망치면서 자본이 눈에 띄게 유출되었으며 이는 해킹 직후 주요 거래소에서 인출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리더들의 비상 지원이 생태계 내에서 연결성과 연대를 입증하는 반면 사용자 자금을 보관하는 플랫폼의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난당한 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분산형 거래소를 통해 빠르게 이동했으며 이는 해커들이 과도한 주의를 끌지 않고 고유 자산을 청산하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복구 노력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 관계자들은 일시적인 변동이 종종 시장 교정에 선행한다는 점을 들어 시장의 회복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와 대형 거래 참여자들은 두려움에 의한 매도 속에서 매수 기회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상당한 자금을 바이빗으로 다시 유입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가치 평가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부정적이었지만 더 광범위한 감정은 규제 논의와 강화된 보안 조치가 이 침해와 함께 예상됨에 따라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미래 의미.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응답. 바이빗 해킹 사건에 비추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공격의 실행과 암호화폐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분야의 저명한 인물들은 사이버 범죄에서 두드러진 적으로 남아있는 라자루스 그룹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교한 전술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견고한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평판이 좋은 블록체인 조사관인 잭 엑스비티에 따르면 이 침해는 콜드월렛과 핫월렛 간의 일상적인 전송 중에 거래 서명을 조작하는 세심하게 고안된 공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재 시행 중인 보안 프로토콜에 문제가 되는 고급 수준의 사전 계획과 엔지니어링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보안 회사의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거래소의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데 동의하며 특히 업계 내에서 이전에 여러 차례 보안 침해가 발생한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는 명확합니다. 다층 보안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단일 실패 지점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분산형 거래 검증을 옹호합니다. 게다가 보안 분석가가 제안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거래소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가상평가가 아닌 실제 공격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한 예측. 해킹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기적인 변화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석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만연해짐에 따라 사용자의 신뢰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침해의 여파로 많은 투자자가 더 확립된 거래소로 이동하여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안의 보루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작은 플레이어가 더 강력한 보안 조치를 구현하고 잠재적인 재정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형 거래소에 흡수되는 산업 내 통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또한 정부가 더 엄격한 준수 프로토콜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신속히 제정함에 따라 규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 국가가 후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라자루스 그룹의 개입은 사이버 범죄를 지정학적 요인과 연결하는 소름 돋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교차점은 범죄적 영향을 억제하고 투자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더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 내의 투자자와 기관이 취약성을 식별함에 따라 위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거래소 간 협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집단적 방어를 강화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 바이빗 침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거래가 실행되기 전에 여러 번의 승인이 필요한 표준 관행인 다중 서명 지갑으로의 전환을 권장하며, 이는 단일 지점 침해와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핫 지갑과 콜드 지갑을 분리하는 콜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현하면 추가적인 보호 계층을 추가하여 바이빗 사례에서 입증된 것처럼 잠재적 위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플래그로 표시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미래의 유사한 공격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인적 감독과 함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고급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을 활용하면 거래소의 보안 태세를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피싱 시도를 인식하고 모범 사례를 유지하는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은 인적 오류가 종종 외부 침해의 길을 열기 때문에 내부 방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조치에 대한 투명성과 사용자와의 소통 환경을 조성하면 업계 참여자가 이 변화하는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연합함에 따라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빗 해킹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침해 중 하나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주로 전례 없는 규모와 국가가 지원하는 라자루스 그룹이 개입 때문입니다. 투자자와 거래소는 잠재적인 미래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강화된 보안 조치와 집단적 산업 협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심각한 공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안 프로토콜을 재평가하고 다중 서명 지갑 및 고급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보다 엄격한 조치를 채택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분야의 개선은 사용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회복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종종 이러한 침해로 이어지는 인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옹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감시와 강화된 규제 속에서도 계속 진화함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은 경계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힘의 의미와 더불어 시장의 역동적인 특성은 보안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필수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래소 간의 투명성과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침해는 생태계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취약성을 강조하는 반면, 업계가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